실질적으로 기술비용이 내한테 되고 내가 7천만 원 받았는데 그럼 사업자 등록 안 하는 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다 받은 게 내한테 다 기술되는 게 아니고 요즘 일부 일단 한 17만 원 정도는 내한테 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쳐봤으면 좋죠. 는 계좌이체 내역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임의로 낼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좌이체에 변 선생님 통장, 변 선생님의 확인서가 먼저 필요했는 거지. 왜 그러냐 그러면 윤 사장이 변 선생님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변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건 내 돈이 아니다는 확인서를 끊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변 선생님이 그 돈 선생님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돈 선생님 가가지고 이 당사자가 조금 아닌 거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게 아니고 돈 선생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돈 선생님한테 파생이 되어 와가지고 돈 선생님은 이게 내한테 돈이 넘어오는 거는 맞지만은 이게 다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절차를 취했으면 지금 이 확인서를 봐가지고는 돈을 타인 명의로 이체받았는데 이것도 또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내 이름으로 돈을 받지 않고 타인 명의로 돈을 이체받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그걸로 하니까 그냥 그걸 받았을 뿐인데 타인 명의로 돈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거는 내 거다고 주장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변 선생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 이게 내 돈이라고 이야기해버렸으면 그 사람은 절차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변 선생님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또 이 좋다 그러면 또 확인하고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 내 돈이라고 내 기술된다고 딱 확인을 해버리면 중간에 이렇게 필요 없이 절차가 가능하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변 선생님 내 거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내가 사업자가 아닌 걸 주장을 해야 되니까 봐라, 내가 매니대야 한 게 아니고 나는 가정주부로서 남편 그 급여받는 거 플러스 내가 가정에 보탬되기 위해서 도배일을 하는 거고, 난 남편 통장밖에 없다. 돈은 이체시켰다, 돈은 줬다고 그러는데 계좌 이체가 없어요. 그것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정컨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도 이제 누가 질문하면 아니라고 주장하든지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배분을 하면서 나는 좀 더 많이 받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당 뭐 한 15만 원씩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15만 원씩 가자 그러고 그 윤 사장한테는 일당 17만이다 그러면서 나는 좀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15만 원 줬다든지. 그게 안 되는 게요. 예. 그게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그러면. 어떻게 아냐가 아니고 돈을 그러니까 윤 사장님은 소통을 하는 게 도수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른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에이, 그 사람이 오야지로 뛰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딱 봐가지고 이게 32평인데 몇 명 들어가고 몇 대 몇 들어가는 게 딱 그 사람들 보면 아는데 그거를 속일 수는 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딱 그렇죠. 일단 고정을 줘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일이 많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제 그건 추가로 더 줘야지 이제. 그래, 조금 주장하시는 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근데 통장에서 들어온 돈을 다 집계를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되려 그러면 17만 원으로 나누면 숫자가 나와야 돼요. 물론 12만 원 이제 반 한 것도 있다고 그러셨지만은 17만 원으로 통일이 안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통비 뭐 식비를 포함을 하더라도 어떤 일관된 어떤 룰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지. 17만 원 일당으로. 그러니까 언니 말이 사실로 증명이 되려면 계좌이체에서 금액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제 이쪽에서 우리 입장에서 또 주장하게 되면 54만 원이 되게 많아요. 54만이니까 뭔가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이거 가지고 누가 반박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걸 제가 작성했는 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금했는 금액을 이렇게 하다 보면 54만이나 60몇만 원이 되게 많은 숫자가 그 숫자가 들어와요. 그게 아마 일반적인 업무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일이 힘드니까 더 보내달라 그러고 교통비 더 달라 그러고 뭐 그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변동되는 상황 같으면 내가 이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 그런 내 의사결정과 윤 사장하고 이제 이제 협상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이제 사업자적인 능력, 그 사람한테 식비라든지 뭔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거래상의 개념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긴 한데요. 이거를 4명 딱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안 보고 일단은 뭐 어디로 이제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 일을 그 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딱 정해져 있고 이게 숫자가 그럼 왜 다 동일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의 난이도라든지 안 그러면 백지 종류라든지 다 틀려요. 안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다가 이제 교통비 식비 이런 거라든지 그거 생각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을 한다. 그런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일당 일하는 사람도 대부분 공식적으로 17만 원이지만은 그렇죠. 초보자는 한 12만 원 정도 들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루 일당이 안 되고 그 밤낮에 같으면 뭐 10만 원 받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다 17만 원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누가 질문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통지관서의 의견, 통지관서의 의견이 그 부가가치세과에서 이야기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반박을 충분히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의뢰에 따른다는 거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니까 그게 아니고 구두로 업계 관행에 따라 일용직으로 그 도배 일을 하기로 그냥 일을 하기로 했을 뿐이다. 사장님은 원천 징수하고 원천 징수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내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지금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통화할 때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무서랑 관계를 다 정리를 해서 세금을 내 거는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세무서의 관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세무조사 받았으니까 소득세라는 이거 얼렁뚱땅 해가 다 끝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근데 사장님 아시지 않냐, 언니한테 도배일을 주신 거고 언니가 사업자를 아는 거 누구보다도 사장님이 더 잘 알지 않냐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그거에 관한 확인서를 좀 써달라 그랬더니 그럼 세무서 가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세무서 쪽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납세보 담당관을 만나러 가서 이런 거 윤관구랑 통화가 돼서 지금 써주겠다 하는데 어디가 그랬더니 무조건 받아놓으라 하시더라고요. 윤 사장한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윤 사장한테 그때 이제 원천징수 안 했는 거 가산세하고 다 물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 도배사도 사업자가 될 수 있죠. 지금 쟁점은 이제 도배사라는 일이 아니고 일용직 도배사라고 확인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2년 동안 이제 계속 일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표현하면서 조금 껄끄러운 게 2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도배 일을 한 건 맞잖아. 윤 사장하고 일은 안 했지만 계속 했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사업자 내는 그 요건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체 받았는 것도 2015년 따져보게 되면 다른 데에서 내가 배분받았는 거, 윤 사장한테 받아서 내가 배분한 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고 여기서도 보면 2016년도에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돈을 윤 사장님한테 받아서 준 거 이런 식 일이 있다 보니까 이체시킨 게 왜 적냐 그러면 물론 또 그것도 또 조금 그런 게 현금을 이거 위에 현금으로 받은 게 많다 그러면 그것도 또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현금 받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세무신고 안 하고 현금 받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끔씩은 일을 하러 가가지고 현금 있는 게 있었다. 딴 데 일을 많이 해가 내가 현금이 많았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다른 데 일해가 계좌 이체할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통장 이체시키지 않은 이유는 왜 이체 안 시키냐 그러면 퇴근 한 5시, 6시 보시게 되면 시간이 다 5시, 6시에 윤 사장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10시 정도가 되는데 주로 서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체시킬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잘 할지도 모르고 그럼 다음날 새벽 6시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언제 이체시키고 뭐 할 거냐 그래가지고 못했을 뿐이고 그럼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현금 어디서 났냐 그럼 ATM에서 출금받았는 게 나타나요. ATM에서 출금받았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든가 그렇게 ATM에서 출금 금액 2015년 되고 이게 2015년 1,400만 원, 2016년 3,200만 원 돼요. 근데 우리는 7천만 원 중에서 한 5천만 원을 이체시켰다고 2년 이체시켰다고 그러는데 ATM에서 출금 받는 게 그것보다 적고 기간도 안 맞고 그래요. 근데 주장하시는 게 그 당일날 바로 현금으로 자꾸 지급한다 그러시니까 그거하고 딱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당일날 바로 지급한다는 그것도 실제 그렇게 하셨더라도 ATM에서 출금 받아가 현금을 준비해가지고 줬다 이 정도만. 그렇죠.
줬다. 당일날 바로 다 결제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안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되니까 그냥 현금으로 다 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일당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은 ATM 출금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ATM 출금받다가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부족한 거는 내가 가끔씩 다른데 요 기간 중에도 다른데 일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금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 현금을 갖고 있는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관이 잘못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잖아. 근데 그 절대 조사관을 그런 거 탓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처음에 잘못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인 거고, 그분을 이 처음에 구한 사람을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 사람한테 저거는 안 해.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크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낭비거든요. 이거 확인서가 제일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확인서예요. 지금 제일 앞에 딱 나와 있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통지관서 부가세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주로 이제 아마 이걸 작성하게 한 사람은 글을 너희들은 없었는데 이걸 본 과장은 당연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부가세 과세를 시켜야지. 심지어인 거는 내가 왜 사업자가 아닌 거죠? 2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그랬는데 윤 사장하고 일한 거는 2년이 안 될 뿐더러, 물론 이제 그 중에 500일 중에서 윤 사장하고는 한 100일 정도만 일을 했다.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른 데 뜸쯤이 일을 했지만은 윤 사장님 것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100일 정도밖에 일을 안 했고 2년 되지도 않는다. 도배업계 내에서는 누가 사업자 등록 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거 하고, 그러고 이제 실제 전번에 확인서 내는 것 중에 보게 되면 그 변선생님 앞으로 들어오는 통장 내역 자체가 다 이제 내한테 기속된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는 변선생님 돈이 아니고 도수님이 받아가지고 나눠줄 돈이었다는 이야기였다. 이게 내가 이제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통장은 남편 월급 통장에서 가끔씩 들어오는 건 다 받다 보니까 그 통장에 그냥 들어오게 한 거고, 그러고 이제 내가 나눠줬다. 그걸 근거로 해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다. 일용직 도배사이고 도배일을 배워 보조 도배사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가정주부로서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일이 있으면 일을 했다. 거기 3명에서 5명이 일을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당은 딱 정해져 있다. 날짜도 정해져 있고 일당도 정해져 있는 거고,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들어오면 그게 내 거일 수가 없고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고, 일한 것은 100일밖에 안 되고 일당도 일괄 수령해서 각 도배사들한테 배분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계좌이체 내역이 안 나타나는 거는 ATM기로 돈을 출금받아가지고 내가 현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줬고, 조금 이제 내가 이제 틈틈이 윤 사장 일을 하면서 틈틈이 내가 다른 데 일을 하면서 일당 받는 거는, 왜냐하면 500일 중에 100일만 이 일을 한 거니까 나머지 일이 다 비잖아요. 그럼 틈틈이 다른 일도 했었고, 그때는 현금 받을 때도 있고 통장에 나타나서 계좌이체 받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틈틈이 일하면서 내가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1년에 해보면 1년에 한 며칠 정도 일하십니까? 그럼 뭐 며칠 정도? 그러면 한 열흘.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겨울철하고 봄철 틀리고. 또 신고증을 복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윤 사장님이 세무신고를 다시 해줬어요 그때. 얼마 전에 연락이 됐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걸 일용직 신고를 해주고, 요게 이제 큰 금액이 안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는 게 돈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에다가 그 가산세가 1,200만 원 나왔잖아요. 10%가 붙었어요. 가산세 당연히 붙는 거. 조금 안 그래서 그 가산세 이야기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나도 그게 가산세만 배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없죠. 가산세만,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무시해서 사업자 등록을 안 냈으니까 그 가산세는 배제해주겠다. 그게 일반 관세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부가세는 내가 낼 테니까 가산세는 안 내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